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응용 2단계 학생이 새벽 1시 43분에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새벽에도 일하는 노부 팀장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또 근데 뭐 코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비교적 괜찮긴 한데 조금 고단하네. 왜 새벽에 보내니 자꾸. 근데 이 친구 약간 그러니까 이해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약간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못된 게 아니야. 못된 게 아니고 약간 좀 그런 감이 없는 거야. 약간 사차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이해는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지. 본인도 새벽에 누가 뭐라고 하면 할 거야? 아무튼 그냥 어차피 저는 별로 상관없고 일단은 이 문제가 뭐냐면 루시드 드림팀이라고 하고 이제 버추얼 아바타 같은 걸로 이제 서로 이제 각자 버추얼 아바타로 이렇게 메타버스 환경이죠, 일종의 버추얼 아바타를 다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소통을 하는, 요새 버추얼 유튜버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건데 여럿이서 같이 이렇게 버추얼로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채팅도 하고 음성 채팅도 하고 막 이렇게 소개팅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이 친구가 최소 기능 런칭, 빠른 출시 후 최소 기능 런칭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루시드 드림 서비스에는 목표는 빠른 출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수정하자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과 앱을 출시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버그 없이 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나쁜 프로세스인지 방향성 점검을 받고 싶고, 이러한 생각이 나쁘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빠른 출시한 다음 고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비슷한 걸 많이 출시해 본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서비스 경험이 좀 많은 개발자라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팀로브 하면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이 딱 있어요.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개발해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가지는 성향과 또 인베디드 개발자들이 가지는 성향과 이게 좀 느낌이, 뭘 어차피 개발한 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지만서도 그래도 네트워크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력과 또 이제 보는 이제 좀 초점은 좀 달라요.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이게 좀 다르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개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서칭한 정도의 지식으로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잘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잘 모르면서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을 좀 많이 해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초보자들이 선택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다들 단과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팀노바 같이 복합적으로 배우는 게 이상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면 내가 먼저 상담받은 거는 개발자는 선택과 집중 아닌가? 단과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전공을 하고 오래 있어 본 입장에선 개발을 사실 복합적으로 배우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스타일이 나누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되게 애매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이제 스타트업 스타일을 제가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응용 2단계에서는 각자 작품을 연구 작품이 아니면 이제 뭐 실제 시장에 런칭을 해서 그 반응을 보고 유지보수 경험도 쌓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시장 분석부터 사실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실리콘밸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든 미국의 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뉴욕에서 성공한다고 막 텍사스에서 성공할지 모른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주마다 정서도 다르고 법도 좀 이렇게 좀 체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주요 기능을 빠르게 런칭한 다음에 시장에서 반응 보면서 계속 깎아 나가면서 이거를 개선하는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이 보편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추천을 한 건데, 막 버그를 안 잡고 출시하라는 건 아닌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좀 버그 없이 출시하고 싶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 기능 빠른 런칭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이 시장에서 먹히는 어떤 공식을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이 버추얼 채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채팅방에 이렇게 가면 무도회처럼 얼굴이 합성된 상태로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지금 완벽하게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없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나온 다음에 영감을 받아서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런 느낌으로 팀노바 내부에서 저런 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회사의 경우에면은 내부 테스트나 가까운 지인 테스트 정도 아니면 제한적인 테스트 인원을 받고 그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아 이건 좀 불편하더라 이거를 보면서 바꿔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최소 기능 런칭을 목표로 잡고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완벽하면 너무 좋지. 근데 카카오톡처럼 시장 진입을 빠르게 했을 때 그 얻어지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냐 카카오냐 이게 이거에 따라서 생각이 좀 전략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업비트는 후발주자인데 기술력으로 빠른 트래픽 처리나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본 케이스, 기술력으로 승부를 본 케이스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쾌적함을 줬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들어서 업비트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카카오는 시장 진입을 엄청 빠르게 했어요. 근데 이런 유사 서비스가 되게 많은 상태라면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이 서비스 경험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계획이 잘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게 경험빨이에요. 경험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면 꼼꼼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채팅 서비스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초반에 이제 선점하는 이런 문화를 선점을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은 빠른 최소 기능 빠른 런칭을 하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고쳐 나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추천하는 방식은 지금 일단은 런칭을 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다. 내가 일본이나 뭐 미국에 대해서 말로만 들으면 되게 안 좋은 이렇게 좀 편협한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일본 여행 되게 좋아하고 이제 유럽 가는 것도 뭐 종종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갔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느낌이랑 실전에서 경험한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영화에 보면은 막 영국 영화 보면 타워 브릿지 막 나오잖아. 예전에는 그냥 저게 그냥 유명한 데인가 보다 이랬는데 내가 거기에서 막 놀고 사진도 찍고 실제로 가봤던 데니까 또 느낌이 정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최소 기능 런칭이라면 일단 작품이 나왔고 사용자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사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이거를 고칠 때 집중이 훨씬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경험이 많지 않다면 최소 기능 빠른 런칭이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같은 경험들을 더 쌓기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소 기능 런칭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 근데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그 친구한테 설계를 맡기고 그 친구가 이제 실제 그 서비스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한 번이라도 런칭을 해보면.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내가 어떤 이력을 갖고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보수를 해봤냐. 그런 게 사실은 현업에서 가장 원하는 개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좀 공부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숙련되거나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만들어 본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초반에 설계해서 다 끝나요. 근데 비슷한 걸 많이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같은 거 뭐 적당히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 특별히 대단한 기능이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요새 팀노바 응용 2단계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평범한 거 잘 안 해요. 저희가 왜냐면은 평범한 거가 돈이 많이 안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논문 검토를 해도 기술 분석할 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논문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연봉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난이도를 많이 좀 높였어요. 구현 부분에서 좀 많이 높이고 그리고 이제 현업에 가면 의외로 제가 말한 부분에 다루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업보다 더 어렵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좀 이왕이면 더 어렵고 그런 거를 확실히 사람들이 좀 알아봐요. 진짜 현업에 가면 어려운 거 하면 알아보거든요. 알아보고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얼굴을 인식해서 뭐 3D 오브젝트를 씌운다 이거는 사실 심플한데 이게 사용자의 얼굴 표정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좀 최적화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그것도 영상 스트리밍 되면서 한다는 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존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3D 엔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로 전환해서 사용자들 화면에 트래픽이 동시 송출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져요. 어쩔 수 없어요. 버그 없는 서비스가 없거든. 그게 맞춰지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지 크로스 해킹을 디테일하게 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 해킹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로그 같은 게 되게 많이 쌓이고 그 쌓인 로그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분석을 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이 사람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용자의 움직임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물론 이제 일단은 이 학생들과 더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인공지능 쪽으로 좀 특화시킬지 아니면 이것도 메타버스적 성향도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좀 기술을 조금 더 좀 고난이도로 끌어올릴 거예요. 워낙에 잠재력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잠재력이 뛰어나요. 근데 그래도 응용 2단계까지 올 정도의 친구들이면 이제 웬만한 개발은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팀노바에서 응용 1단계, 2단계에서 그러니까 응용 1단계, 2단계에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랑 응용은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는 보통 제가 이 친구들의 어떤 기본 소양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최소한 응용 1단계 하기 위한 최소 그런 스펙을 만드는 거고 그 개발 피지컬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집중력이 좀 있고 그럼 응용 1단계에서 기계현 팀장님 좀 디자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응용 2단계에서는 완전 특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진짜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아. 아, 이 친구한테 꽂히면 고연봉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디자인을 좀 해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이상적인 개발자가 있거든요, 분야마다. 좀 그 분야에 좀 특화를 시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몸값이 제일 높은 개발자라고 평균적으로 높은 게 이제 블록체인 제대로 하는 개발자나 아니면 인공지능 제대로 하는 개발자들. 그리고 이제 풀스택인데 그 회사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포지션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왜 팀노바에서 고연봉자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시장은 의외로 특히나 작은 기업들 왜 풀스택을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소 기능 런칭이 저는 일단은 초보자한테는 일단 가장 유리하다고 봐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분명히 설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도 만든 다음에 살을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괜히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다가 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프리랜서 기계현 팀장이랑 같이 이렇게 갔거든, 팀장님이랑. 근데 갔는데 이제 성남에 있는 기업인데 진짜 기획서가 막 이만해, 두께가. 그래가지고 두께 이래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와 여기다가 무슨 슈퍼앱을 만들어놨어. 그게 한 10한 4년 전? 12년 전? 같이 갔었거든. 좀 이상해. 아무튼 아무튼 그거 기획서를 보면서 이거는 너무 많은데 내 그러면서 되게 놀랬었거든. 근데 그런 회사일수록 경험이 많이 없는 회사들이 많았어. 소프트웨어적인 경험이 없고 다른 데에서 그냥 대충 하거나 SI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자기네들 서비스 런칭한다고 막 기획서 썼는데 진짜 모든 상상력이 나올 수 있는 기능을 다 때려 넣었어. 그 정도 기능 많은 앱은 내가 지금 나온 앱들 중에서도 못 봤거든. 쿠팡이나 이렇게 되게 큰 앱에서도 못 봤거든. 근데 카카오 안에 들어있는 기능보다 훨씬 많았어. 별의별 기능 다 있었어 진짜. 기획서 진짜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는 좀 경험이 없구나 이게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작게 잡아도 결국엔 살부터 더 커지고 이제 중간중간 챕터 나눠서 하는 게 안 지치고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 런칭을 많이 추천을 드린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